예, 투키 원박조 발표를 맡게 된 김윤재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테스트베드 공정의 수송 속도와 팔레트 배출 간격 조정을 통한 공정 개선안 제시입니다. 예,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역할 분담부터 고찰까지 있고요. 먼저 역할 분담은 김대건, 김윤재, 박찬호 학생 3명이 주제에 맞게 잘 분담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예, 연구 배경입니다. 저희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에서 제품 생산 시 두 번째 제품부터는 이전 공정의 작업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음 공정의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정에 있는 레일의 끝에 있는 감지기를 지날 때까지 제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공정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2개가 감지기가 있는 위치입니다. 네, 다음 연구 목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앞에 야, 그걸 읽으면 이해가 되냐? 여기 보시면 터치하면 넘어가요. 이 각 레일의 끝부분에 감지기가 있는데 이 감지기를 지날 때 이쪽에 있는 이 마개가 열리면서 이 제품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를 지나야만 이전 공정에서 작업이 끝나거나 작업을 다 했음에도 출발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를 지나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송 속도를 올려서 이 감지기까지 도달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조정 변수는 일단 레일의 수송 속도와 팔레트 배출 간격이고 예상되는 결과는 공정의 유효시간 감소, 제품 이동시간 감소입니다. 공정의 변경사항은 공정이 도출된 최저값으로 진행이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품의 생산시간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1번은 제품의 감지기까지의 도달시간 감소입니다. 이는 레일의 수송 속도를 높여 공정의 유효시간을 감소시키는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배출 간격 조정은 레일의 수송 속도를 일정하게 높여 공정의 유효시간이 감소하면 그에 맞춰 배출 간격을 조정합니다. 다음은 레일의 수송 속도와 팔레트 배출 간격의 상한선 제시입니다. 대기 행렬이 발생한 특정 값이 상한선이며 그 이상으로는 속도를 올리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발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다며 그게 한 거야? 자료. 지금 그냥 그거 보고 읽는 거를 연습을 한 거야? 여기 띄워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띄워놓고 뭘 연습을 한 거야? 예행 연습 같은 어? 예행 연습을 몇 번 해봤어요. 연습을 한 거야? 예. 계속 읽는 거를? 예.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였어? 네, 다음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실험에 필요한 현재 테스트 베드 공정의 사양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공정의 작업 시간과 유효 시간, 제품의 이동 시간, 총 대기 시간, 레일 길이를 조사하였고 6번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각분포의 형태로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니로직 시뮬레이션 활용을 한 것인데 이 이미지가 저희가 사용한 블럭이나 레일이고요. 애니로직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현재 공정의 에즈이즈 모델을 구축하고 삼각 분포를 따르는 난수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구동 모터의 사양에 따른 레일의 현재 수송 속도 및 최고 수송 속도를 조사하였는데 유사 사양의 모터로 지름 80mm, 최대 속도 9.5rpm으로 이제 현재 속도와 최고 속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연구 내용입니다. 먼저 2B 모델 도출을 위한 실험 진행 및 방법인데 조정 변수와 같은 경우 현재 공정의 2번과 3번, 6번 레일의 수송 속도와 팔레트 배출 간격입니다. 유효시간이 없는 3, 4, 5번 공정과 수송 속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행렬 발생 유무 파악인데 대기 행렬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정의 유효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저희의 목적에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각 공정의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레일의 수송속도 도출입니다. 이번 공정의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3번 레일의 수송속도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먼저 레일의 최고 수송속도까지는 0.3씩 증가, 가상 레일의 최고 수송속도까지는 0.6씩 증가합니다. 실험 중에 제품의 대기 행렬이 발생할 경우 레일의 수송속도를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현재 레일의 최고 수송속도 기준으로 제품의 대기 행렬이 없을 때 1번 공정의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상 레일의 최고 수송 속도는 현재 레일의 최고 수송 속도의 2배 값입니다. 예, 다음 실험은 위 두 가지는 이전 실험과 동일한데 최고 수송 속도에도 제품의 대기응렬이 없을 때 이번에는 6번 공정의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6번 공정의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6번 레일의 수송속도 도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험 과정이나 방법은 앞 실험과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최고 수송속도에도 제품의 대기행렬이 없을 때 팔레트의 배출 간격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실험합니다. 예, 실험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막대 그래프는 생산 시간에 관한 것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유효시간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R3 수송 속도를 3.38과 6.98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시해 보았는데 이 둘과 모두 유효시간과 제품 10개의 생산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R2 수송 속도에 따른 P1 유효시간 및 생산 시간인데 이것도 이전과 동일하고 이 두 가지 모두 유효시간과 제품 10개 생산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 레일 수송 속도에 따른 P6 유효시간 및 생산 시간입니다. 여기서 R2, R3, R6 모두 수송 속도가 3.38일 때 유효시간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의 차트에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다만 제품 10개를 생산하는 시간은 59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레일 모두 6.98일 때 유효시간이 2초 감소하였고 제품 10개를 생산하는 시간이 86초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6번째 레일의 수송 속도를 증가시킨 결과 6번째 공정의 유효시간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므로 다른 요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 10개 생산 시간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선 팔레트 배출 간격에 따른 6번째 공정의 유효시간 및 생산 시간입니다. 두 속도 기준 모두 유효시간과 제품 10개 생산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배출이 아니고 팔레트 투입 아닌가? 처음 시작할 때 보내준다는 저희 쌓아서 약간 뱉는 느낌이길래 그냥 배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팔레트를 어떤 간격으로 투입해 줄 거냐 그거잖아요. 투입 배출력은 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투입이 팔레트 배출력 하면 맨 마지막 공정이라고 생각돼요. 네, 처음이잖아요, 그지? 네네, 제일 처음. 팔레트 투입까지 마지막 아니에요? 네네. 그럼 또 배출이란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본인들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헷갈리면 저 배출 가격이 뭐야? P6이 끝나고 나가는 그 제일 처음에 투입이 아니고요. 네. P1? 네, P1에 P1 팔레트 들어오는 간격? 네네네. 그럼 투입이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 그거를 빨리 넣어주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교수님께 감사해야겠다. 와 이제 감사합니다. 저 배출력 다들 네. 맨 마지막 공정을 생각하고 저 제일 처음이라고 앞에서 표현했는데.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공정이 얼마나 유효시간을 갖느냐. 네네. 오케이. 너 알았으니까. 네,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예,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일을 조정하며 그 이전 공정의 유효시간과 제품 생산 시간이 감소합니다. 6번째 레일의 경우 제품 생산 시간은 감소하는데 유효시간을 적게 감소합니다.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 6번째 레일의 수송 속도 조정은 6번째 공정의 유효시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레일을 모두 조정하며 두 번째 공정의 유효시간은 최대 12초, 첫 번째 공정의 유효시간은 최대 32초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레트 투입 간격 조정은 6번째 공정의 유효시간 감소, 제품 생산 시간 감소 두 가지 모두 이루어집니다. 즉 레일의 수송 속도와 팔레트 배출 간격을 조정하며 제품의 생산 시간이 감소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현재 DC모터 스펙 기준으로는 세 레일의 수송 속도 모두 3.38cm/s로 하고 팔레트 배출 간격을 84초, 공정을 8시간 가동할 때 제품을 25개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10개 생산 시간은
104초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가상 DC 모터 스펙 기준으로는 새 레일의 수송 속도 모두 6.98cm/s, 팔레트 배출 간격 84, 공정을 8시간 가동할 때 29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10개 생산 시간은 120초 감소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지금 현재 공정의 생산 시간이고, 다음은 현재 공정의 모터를 최대 속도로 돌렸을 때의 생산 시간, 빨간색은 저희가 최대 속도 이상으로 간 가상 모터에 향상된 생산 시간입니다. 목표 개수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시간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4가지 가정을 했는데 USB 16기가짜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보았고요. 4가지 가정사항에 따라서 1년 기준으로 수익, 손실, 순수익을 파악해 보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상 DC 모터 수송 속도의 경우에 이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은 모터 변경 작업은 하루가 소요된다 해서 그만큼의 수익 값을 뺐고요. 그리고 가상 DC 모터를 교체함으로써 DC 모터의 가격 6개를 곱해서 수익에서 빼고, 그래서 순수익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공정의 3가지 레일의 수송 속도를 3.38cm/s로 증가시키고 팔레트의 투입 간격을 84초로 설정하는 것이 가상 DC 모터로 교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차례입니다. 저희가 개선한 공정의 단점은 현 공정에 관한 자료조사 중에 이제 팔레트가 레일과 레일 사이에서 낑겨서 멈추거나 이제 마지막 6번 공정의 기기에 그리퍼에 끼어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않고 모든 공정이 멈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 공정은 입력된 값에 이렇게 딱딱 진행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의 수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계점으로는 결론에서 얻은 결과로 공정을 진행할 경우 DC 모터를 최대 속도로 넣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터의 부하가 심해져서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네. 앞에 둘가 그렇게 혼났는데 우리가 한 번은 쳐다보고 발표해야 된다. 다른 교수님 지금 괜찮을까요? 이해를 해야지 질문을 받는. 그 측정을 했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네네. 측정 34번씩 해가지고 삼각분포 따르는 거 그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따라서 저 마지막 6번 공정에 삼각분포 값을 넣고. 공정 시간이? 예, 공정 작업 시간. 작업 시간이? 네네. 다른 것들은 하고. 예, 다른 것들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13조 지난주에 지적했던 거랑 발표 자료 하나도 안 바뀐 거야? 조금은 바꿔줘야지. 뭐 이유를 좀 밝혀주던가. 똑같으면 어떡해. 이거 보면 i3 수송 속도를 올리면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컨베이어 벨트를 빠르게 하면 전체 공정은 무조건 빨라지겠지. 그래서 네. 줄어들잖아. 그럼 무한정 줄일 수 없다는 뭔가 한계가 있어야지. 아, 예, 그 한계가 그게 아마 너희들 그 18쪽에 있지. 18쪽에 뭐 이거지. 현재 DC 모터 스펙은 3.38이 한계고 가상 DC 모터는 6.98이 한계고 이거가 기준이잖아. 네. 야 그럼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걸 뭐하러 다 분석해. 이것만 넣어보고 저것만 넣어보면 되지. 3.38이 최대 속도면은 당연히 최대 속도로 하는 게 최고겠죠. 그 전까지는 3.38 밑에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그래서 없다고 아까 그 13페이지 다시 그래프 보면 계속 줄어들잖아. 예, 그건 계속 줄어드는데 얘는 이제 현재 모터 기준 최고 속도니까 기준을 일단 이걸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연구 결과에 나올 게 아니라 이게 앞에 가야지.
아, 실험 분석. 네. 이게 너희들의 변수고 너희들의 가정 아니야. 예. 이거랑 20페이지. 20페이지에 또 가정이 나와. 야, 결론에 가정이 나오는 애들이 어디냐? 가정이 앞에 나와야지. 아, 가정이 이거 20페이지의 요 부분이랑 18페이지의 저 두 가지 스펙이 너희들 연구의 가정이야.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거부터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프는 계속 줄어드는데 왜 3.38로 분석을 했을까? 뒷부분에 보면 그럼 나중에 등장하는 거야. 사실은 이래서 이랬습니다. 뭐야? 네. 무슨 어린이 만화에 마지막에 악당이 나와서 사실은 저 녀석이 그런 사정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웃기잖아 좀.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은 그렇게 일부러 짠 거라면은 우리를 놀래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해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이게 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아쉽고. 네. 그다음에 6번만 삼각분포로 너희들이 가정을 했어. 네. 왜 다른 공정은 왜 분포가 없고 왜 6번만 분포가 있지? 다른 공정은 작업 시간이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딱 값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6번 공정은 왜 값이 달라요? 왜 6번은 저희가 영상을 보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그 박스를 그 놓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삼각분포를 쓰는 게 맞아요? 저희가 그거 빈도수를 추출을 해서 그 엑셀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삼각분포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 순서가 정해져 순서가 있지. 정해져 있잖아요. 걸리는 소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시 무조건 8번씩. 딱딱딱딱딱.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률로 해서 할까 했는데 이거를 또 근데 8칸만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100개 넘게 하면은 그냥 난수 값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돼서 옳진 않지.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한 거지. 옳진 않지. 현실 정확하게 하려면 네. 제일 짧은 것부터 딱딱딱딱딱 8개 돌아가고 9번째는 다시 제일 짧은 거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했어야지. 아, 다른 공정은 작업 시간이 딱 정해질까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 만약에 진짜 변동이 없고 6번만 변동이 있는 거라면 네. 굳이 이렇게 애니로직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김희태 교수님 지적대로 이거 너희들이 애니로직을 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내려면 네. 뭐 약간 가정을 해서라도 1, 2, 3, 4, 5번 공정이나 뭐 이동 시간에라도 뭔가 좀 확률 분포를 부여를 하는 게 좋았을 거고 이거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네. 지난주랑 발표 자료를 하나도 안 바꿨네. 너무 좀 섭섭하네. 바꾼 거 있어요? 바꾼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 삼각분포 저 바꾸고 그 마지막에 그 뭐가 어떤 모터가 더 나은지 그거 제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 고찰 부분 한번 볼까? 고찰 1에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를 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현재 공정은 센서가 지나가야 그 이전 공정이 제품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공정이 이렇게 입력된 값에 딱딱딱 가는 공정이라서 중간에 가다가 수동 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렇게 단점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안한 방식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예, 저희가 제안한 방식이 문제가 원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원래는 그 감지기가 있어서 안 생기는데 감지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속도가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대안으로 한 방식은 생산 속도는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러고 안 맞잖아요. 그래는 현재 공정에 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현재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네. 지금 되게 헷갈리게 썼네. 발표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저 지금 말과 글 중에 뭘 이해해야 될지 일단 이걸 굳이 고치자면 너희들 표현은 뭐냐면 현 공정을 살펴보니 6번 공정에 끼어서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기존 공정은 이를 센서를 통해서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제안한 공정은 그럴 수가 없어서 네.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 것 같고 네. 너희들이 이걸 고찰 여기다 써버리면 안 돼. 그럼 뭐야? 너희들 제안한 방식을 적용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리잖아.
너무 아니 솔직한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희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더 빨라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사고 나면 다 뒤져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네. 누가 타겠냐 그걸. 너무 이거는- 치명적인 이거는 그거 지금 그 뭐야 속도를 바꾸는 거에 대한 그 그래.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속도를 바꿔서의 단점이 아니라 센서를 안 써서의 단점. 이거는 그냥 공정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정이 스탑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그거는 뭐 이거 너네가 제한한 속도를 바꾼 거랑 무슨 상관없는 거잖아. 현 공정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자기들이 새로 제안하는 공정 그 중간에 멈추는 센서를 다 뺀다는 거야.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난 마이너한 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이거 양면 인쇄해서 페이지 두께 줄인 건 좋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기에 양면 인쇄를 하나부터 아, 보기가 되게 힘든 거야.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아. 사실 다른적으로. 그래프도 예뻐서 좋은데 진짜 마이너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19페이지랑 18페이지 한번 비교해볼까? 지금 거기 자 19페이지와 18페이지 이거는 되게 뻔한 얘기야. 당연히 목표 생산 개수 올라가면 총 생산 시간은 늘어나겠지.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래프의 비율도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다르겠지. 이거는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그래프를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 잡아먹었는데 네. 18페이지 뭐 못 담아라 페이지? 이거는 사실은 너희들 연구에서 이게 앞쪽에 있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다 그러면 배출 간격 84초라든가 생산량이 증가한다든가 104초 감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1번과 2번을 딱 그래프로 비교해가지고 한 3개 정도 그래프로 딱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프가 또 하나도 없어. 정작 강조해야 될 곳에는 그래프나 하이라이트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강조 하나도 안 해주고 정보량도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래프 열심히 그리고 이게 뭐 너희들이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고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너희가 한 거에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감을 스스로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지. 실수라고 믿고 싶어. 이상입니다 저는. 나는 니네들이 만든 슬라이드 중에서 요것만 마음에 들어. 아, 요것만. 어? 표. 스펙 기준은 뭐냐? 기준. 여기서 기준은. 요 페이지 방금 그 페이지야?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스펙의 기준이라는 건 뭐야? 스탠다드잖아. 아,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모터 스펙이 최대 속도가 이 3.38입니다. 이 3.38을 기준으로 기준이라는 용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을 했느냐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모터가 그래 최대 속도가 3.38이야. 근데 이거 기준으로는 속도가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목표는 DC 모터의 그 속도를 3.38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 이제 교수님한테 이 모터의 그 구체적인 사양을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무슨 첫 소리야? 줄은 DC 모터의 스펙이죠. 네네. 첫 줄은 스펙이요. 네. 3.38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네. 근데 여러분들이 팔레트 배출 간격을 84랑 3.48로 했더니 이렇게 설정했더니 공정은 뭐 25개를 더 생산하고 104초 감소한다잖아요. 그게 네. 같은 맥락에 적혀 있으니까 네. 뭐가 도대체 DC 모터의 스펙이고 뭐가 그걸로부터 추론된 결론인지 저는 그러니까 니네들의 그 지금 네가 그러니까 지금 쪽에서 윤재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화면만 보고 뭐 화면 보고 읽는 거나 스크립트 갖고 와서 읽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어서 네. 차이가 없고 그런 걸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여기 코스를 진행을 안 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전혀 안 알아듣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이해를 하는 건데 니네 네. 슬라이드 작성법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지금 스펙도 그런 맥락이었고 연구 내용 뭐 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서 투비 모델 도출을 위한 실험 진행 및 방법은 저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네. 1. 조정 변수. 이게 보고서 스타일로 저렇게 작성을 하는 거는 이상하고 이거는 슬라이드잖아. 네. 그러면 조정 변수라면 조정 변수에서 뭐 현재 뭐 어떻게 배출 간격이잖아, 간격. 네. 배출 간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뭐 배출 간격에서 왜 수송 속도가 나와? 이 새 레일 수송 속도랑 팔레트 배출 간격을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출 간격이면 그러니까 밑에 상위 상위 그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따라서 뭔가의 그거를 작성을 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목과 내용이 맞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아까 배출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용어가 여기서 현재 구동 모터 사용에 따른 수송 속도 조사잖아. 네. 수송 속도 조사면은 그 속도가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뭐 앞에는 저 유사 모터의 지름과 속도는 최대 속도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거에다가 또 가로는 왜 치는지를 모르겠고 저거는 왜 가로를 두 개를 저렇게 치는 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제목과 내용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 내가 아는 선에서는 굉장히 독특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유사사양 모터는 왜 적은 거야? 아까 뒤에 그 연구 내용의 3.98 그거는 자료를 받은 거라고. 이게 그 자료가 이 현 공정이랑 똑같은 그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네. 유사 사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럼 또 RPS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예, RPM인데 RPM 예. 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수송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눠졌어야 돼요. 저는 저 정보를 제가 줬으니까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터는 RPM으로 돼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레일에다가 올려서 다른 돌리면 정보로 변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RPM 정보를 받았고 우리 레일에서는 이 한 바퀴 돌 때 몇 미터를 가니까 그걸 이렇게 단위로 환산했다. 단계로 적었으면 이해가 됐을 내용인데 여러분이 축약을 해서 적다 보니까 네. 모르는 분들은 그냥 정보를 1.58cm/s 받았을 것 같은데 왜 RPM이 적혀있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 애니로직도 뭐 굳이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림을 그렸다면 각각의 저기 오브젝트들이 뭐 몇 번 공정을 의미하는지라도 써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그냥 우리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갈까?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랑 유 교수님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데 너희들이 했던 거를 잘 설명하는데 좀 실패를 한 것 같다. 좀 아쉽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